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22학과 이은차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재판과 대통령 구속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탄핵 심리가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만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소추부터 재판 진행 과정까지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제1차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왔다. 여러분,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의 우방국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도 전에 탄핵의 중대한 사유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며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 민주당의 공산국에 대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의결이었다면 탄핵소추안에 있어서는 안 될 반국가적 내용인 것입니다. 이후 정적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2일 2차 탄핵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또한 두 번의 탄핵소추에서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무려 36번 명시한 민주당이 돌연 재판부의 제의로 2025년 1월 3일 헌재에 내란죄를 철회하여 탄핵소추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핵심 사유가 사라졌다면 탄핵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재의결 없이 철회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를 위반한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위법 행위를 종용하는 것이 현재 헌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가결된 내용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면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고 새로 의결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가결시키기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국가가 마비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작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가 아닌 일반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며 이중잣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위법입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는 막무가내 탄핵에 대해 헌법적 해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효력 정지 및 각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무리한 구속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둘째, 공수처법 제31조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우리법 연구의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에 발부받았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중앙지법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용서류 은닉죄입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한 영장을 청구한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얼마나 무리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예외로 하여 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게 과도한 법리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체포 과정부터 잘못되었다면 진행 중인 재판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공수처의 불법 만행이라고 외치면 규탄한다 외쳐주십시오. 공수처의 불법 만행! 규탄한다! 공수처의 불법 만행! 규탄한다! 또한 헌재는 1년의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하면서까지 국회 법률 대리인단의 증거 채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와 반대로 피청구인이 증거로 요청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하였고 7차 변론기일에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 신청을 필요하지 않다고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계엄의 배경과 국가 비상사태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 채택을 기각하며 한쪽에만 유리하도록 진행하는 헌재의 줄속 재판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변론과 증인신문의 기일도 격일로 진행하며 형사재판으로 지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피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헌재는 어찌하여 그리 재판에 서두르는 것입니까? 또한 특정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보기 있다 어렵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누가 주도하는지 모를 TF팀의 대본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함을 시인했습니다. TF팀 대본에 따라 진행한다고 한 것은 그들이 결론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꼭두가시에 불과하다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 TF는 심지어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라! 문영배 권한대행은 선관위 해킹은 부정하면서 자신의 치부인 모 고등학교 카페에서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한 음란물 공유 의혹에 대해서는 해킹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영배 권한대행은 본인의 입으로 나는 우리법 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정치 성향이 좌편향되었음을 공개한 바 있으며 자신이 폐쇄한 SNS의 친구 목록에 좌파 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재판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건이 걸린 재판을 본인이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그가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판관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와 정치적 편향성이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러한 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임기를 6년으로 정해두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헌법 정신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내란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거대 야당입니까?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시국 선언문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 속마음을 짧게나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드렸고 이런 자리 서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들께 호소합니다. 제발 가짜 뉴스 양산하지 마시고 제발 진짜 저희는 많은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공정하게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뉴스로서 국민들에게 진실로서
알리는 일이 언론인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로 믿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속고 계실 겁니까? 국민의 절반이나 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이 되었건 믿지 않는 국민 여러분들이 되었건 간에 적어도 선관위에서는 투명하게 통합선거인 명부와 서버를 공개해야 함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 2024년, 2025년 현재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선거 부정이 없었다라고 일축할 수 있는지조차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정치인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되었건 국민의힘이 되었건 조국혁신당이 되었건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폐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체포, 불법 구속하고 있는 공수처는 해산하라! 언론은 각성하라!